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나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트럼프의 입에서 다소 긍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고요. 다우지수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32% 올라줬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51% 약세, S&P 500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중동 정세 그리고 유가 흐름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와 금리도 한번 만나보시죠. 자,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은 했는데요. 여전히 101달러 선에서 100달러를 웃도는 WTI고요.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 4.5%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커다란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4.5% 위에서 움직이는 미 국채 장기 금리입니다.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동 리스크의 오늘 시장이 장중 내내 출렁였습니다. 장 막판엔 트럼프가 이란의 공격을 보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 시장의 핵심 변수는 미국과 이란 협상 관련 뉴스였습니다. 오늘 좀 타임라인을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 일부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유가는 일시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고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할 수 있던 배경이 됐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 분위기를 조금 흐트려 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왔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장중에 분위기가 반전된 계기는 백악관 입장에서 이란의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였고요. 실질적인 진전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이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안보팀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면서 협상 교착에 대한 우려가 재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WTI가 장중 109달러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었고요. 브렌트유도 장중에 112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6%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약화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장 마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트럼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쯤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트럼프인데요. 일단 내일 예정됐던 공격을 보류한다라고 하면서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 즉각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다시 한번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S&P 500의 움직임을 보시면 상당히 출렁였다는 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폭은 일부 축소가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의 낙폭도 축소됐습니다. S&P 500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다우는 상승 전환을 시도했고 결국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진정된 가운데에도 완전한 안도까지는 아직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이 합의가 실패할 경우 즉각적인 공격도 가능하다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유지했습니다. 미군에 대해서는 대기 태세를 유지할 것도 함께 언급했고요. 유가와 국채 금리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면전 우려가 완화된 것에 안도를 했지만 중동 리스크가 종료됐다고 해석하는 것까진 아닙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오늘 분위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유가 급등에 하루 종일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막판 트럼프가 공격 보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부 안도 심리가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좀 낙폭을 크게 주도했던 건 AI와 반도체주 쪽으로 차익 실현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AI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확대됐는데 장중에 엔비디아가 2%대 하락했고요. 마이크론도 7%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게이트의 급락도 눈에 띄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대 이벤트로 시장은 인식을 하면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실적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투심을 위축시키는 몇 가지 뉴스, 외신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능성, 외신이 상당히 주목하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는 이야기고 AI 서버용 메모리 수급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뉴스죠. 여기에 오늘 시게이트 CEO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해놓은 발언도 상당히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AI 수요 급증 속에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에 관련해서 확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공급 병목 우려를 확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AI의 성장 스토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AI와 반도체주 성장 기대보다는 과열 부담과 공급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영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들은 좀 깐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것도 중요한데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좀 디테일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EPS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 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게이트 CEO의 발언에 따라서 공급망 이슈가 생기는 것이 아니야라는 우려감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1.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딱 지난해 요맘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생각이 납니다. 실적 발표 전에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고공행진하는 그러한 흐름 함께 생각이 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탑픽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선호주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8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놓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다만 반도체 쪽으로 약간 세론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굉장한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마이크론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CNBC와 배런스 모두 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만 시게이트 CEO가 공장을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짙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좀 약간의 부담을 느낀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6%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도 0.73% 하락세, 인텔도 0.5%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게이트발 매도로 인해서 하락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보시다시피 3%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세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TSMC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신뢰가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다만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은 그 이외의 기업들 대체적으로 초록불인 거 보이시죠? 넷플릭스도 3%대 상승 나왔고요. 디즈니도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쪽이 좋았습니다. JP모건 1%대 가깝게 상승, 비자, 마스터카드 모두 다 2%대 상승 나왔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1%대,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안에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약간 지분 변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메이시스와 같은 기업들을 매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메이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알파벳이 강보합권 그리고 메타가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메타는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공시를 했습니다. 메타가 전체 인력 가운데 10%를 해고한다라는 로이터 통신발의 보도가 있었고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메타가 전체 인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10%의 인력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AI발로 인해서 노동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지 오늘 시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 또 내일 밤에 열릴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시게이트입니다. 간밤에 굉장한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공장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망 이슈입니다. 무언가 AI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은 AI 쪽 산업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이슈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미니언 에너지입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입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는 15% 가깝게 상승, 그리고 장 마감은 9.4%에서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인수하는 기업이죠.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재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AI발로 인해서 전력 쪽도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AI 쪽으로도 우려감 커지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쪽의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존재한다. 고유가는 분수령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는 사실 이전과 비교해서 훼손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고유가가 결국에는 분수령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